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상대편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해당 대화방에 메시지가 왔다는 숫자가 표시가 되죠. 자, 보통 1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읽지 않은 1 표시가 나오더라도 확인을 할 수는 있죠. 상단 터치하고 내리시게 되면 알림창이 나오죠. 여기서는 전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창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채팅 페이지에 와 있을 때는 두 줄까지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온 메시지일 경우에는 상단을 터치해서 알림창을 연 상태에서는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이번에는 사진을 보냈는데요. 사진을 보냈을 경우에도 이 채팅 페이지에서는 사진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냈다는 말만 나오고 사진은 나오지 않죠. 이 경우에도 스마트폰 상단을 터치해서 내리게 되면 알림창에는 간단하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 사진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시게 되면 기본 사이즈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일 경우에는 마지막 사진만 확인할 수 있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확인이 안 되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읽지 않은 숫자가 바뀌지 않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톡서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사진 동영상 들어가세요. 그러면 읽지 않은 메시지를 보낸 친구 프로필이 나오게 되죠. 그 프로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진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때 해당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크게 나와요. 그리고 내려받을 수도 있죠. 자, 사진을 내려받아 볼게요. 자, 저장됐다고 나오죠. 그래도 읽지 않은 숫자 1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어때요? 읽지 않은 메시지 1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읽지 않은 메시지라고 나오게 됩니다. 받기 곤란한 메시지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카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 숫자를 바꾸지 않고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곤란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카카오톡 채팅방의 새로운 기능과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하단 메뉴에서 친구와 채팅방 중에 채팅방을 누르시게 되면 내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는 여러 가지 채팅방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채팅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새로 생긴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의 채팅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채팅방 중에 자주 들어가는 채팅방이 있고 몇 달 이상 들어가지 않는 채팅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채팅방에서도 계속 알림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일일이 채팅방마다 알림 설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자주 들어가지 않는 채팅방들은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과 같이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게 되면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채팅방이 지금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됐다고 나오죠. 조용한 채팅방을 여러 개를 지정을 해도 여기에는 하나만 나오게 되고요. 몇 개의 채팅방이 묶여져 있는지 보이게 되죠.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두 개의 채팅방이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용한 채팅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알림은 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도 메시지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읽지 않은 메시지의 숫자는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채팅방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편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조용한 채팅방 해제를 할 수가 있죠. 터치하시면 보관 해제라고 있죠. 보관 해제하시면 이 채팅방은 다시 원상복귀 되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조용한 채팅방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 분들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데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나오기는 곤란한 그런 채팅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채팅방에서 오는 알림도 계속 소리가 나죠. 이런 채팅방은 조용한 채팅방으로 묶어서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때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실험실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조용한 채팅방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체크가 꺼져 있으면 조용한 채팅방 기능은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실에서 조용한 채팅방 기능을 우선 체크해 주셔야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채팅방 눌러볼게요. 자, 이번에는 채팅방 이름 설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채팅방을 이용을 하실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채팅방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터치하시고 채팅방 이름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단톡방, 1대1 채팅방 다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즐겨찾기 해제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즐겨찾기 한 채팅방만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즐겨찾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 일단 즐겨찾기 하겠습니다. 채팅방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즐겨찾기 추가라고 나오죠? 추가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채널도 즐겨찾기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즐겨찾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정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즐겨찾기 순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즐겨찾기 채팅방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채팅방들은 즐겨찾기 추가를 해두시고 톱니바퀴 설정에서 정렬한 다음 즐겨찾기 순으로 이용을 하시면 자주 가는 채팅방만 제일 위쪽으로 모아놓을 수가 있죠. 이것도 채팅방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여기에 즐겨찾기 해제하면 해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항상 들어가는 채팅방이 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채팅방들은 즐겨찾기 하지 마시고 상단 고정을 해두시면 됩니다. 상단 고정을 해두시게 되면 해당 채팅방은 항상 상단에 고정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채팅방이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또 채팅방이 있죠. 이 조용한 채팅방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고정된 채팅방이 제일 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즐겨찾기 채팅방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단 부분에 내가 자주 가는 채팅방을 모아두시면 훨씬 빠르게 채팅방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터치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끄기라고 나오죠. 자, 해당 채팅방 알림을 끄고자 할 때는 여기서 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림 끄기 해주시고 해당 채팅방 들어가시고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알림이 꺼진 상태라고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다시 뒤로 가셔서 이번에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알림 켜기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자, 어때요? 알림이 켜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알림을 채팅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채팅방 목록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즐겨찾기 표시도 나와 있죠. 이 별 표시가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즐겨찾기 추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즐겨찾기 추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채팅방이 있어요. 그럴 때 카카오톡 실행하시고 해당 채팅방 들어가시고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건너게 되죠. 자, 그럴 필요가 없이 홈 화면에 바로가기로 추가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채팅방을 바로가기에 추가할 거예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합니다. 그러면 어떤 버튼으로 추가할지 물어보죠? 자, 이걸로 할게요. 추가합니다. 홈 화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친구 배지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 어떤 앱으로 연결될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지금 카카오톡 앱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카톡 실행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바로가기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채팅방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버튼을 눌렀을 때 정렬하는 방식은 즐겨찾기 순 외에도 최신 순과 안 읽은 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최신 메시지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메시지를 읽지 않은 순으로 정렬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채팅방을 보시는 방식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신 순으로 두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왔을 때 한참 뒤로 넘어가야 이렇게 메시지가 왔다는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한 페이지에 나오지 않아서 메시지가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최신 순으로 놓게 되면 메시지가 온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톱니바퀴 누르시면 이번에는 편집이 있죠. 이 편집의 경우에는 필요 없는 대화방에서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화방을 나오는 방법은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나오는 나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해당 대화방으로 들어간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나가기 버튼을 이용해서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매 대화방마다 전부 일일이 나가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카톡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하시다 보면 다양한 광고 채널이라든지 카카오 채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나가기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측 상단 톱니바퀴 버튼 누르시고 편집 들어가시면 여기서 필요 없는 대화방들을 전부 선택을 해서 한 번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화방을 나가실 때 하나씩 선택해서 나가지 마시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선택해서 동시에 나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할 경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이 채팅방이죠. 이 채팅방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톡에는 여러 가지 생활 편의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카카오페이를 활성화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하시고 하단 메뉴 우측 끝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페이라고 보이게 되죠. 카카오페이를 활성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페이 버튼을 눌러서 카카오페이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활성화하는 방법은 카카오페이 누르시고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은행을 물어보게 되고요. 은행 계좌번호만 입력하시면 내 은행 계좌로 1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때 계좌로 입금된 1원을 송금한 사람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바로 카카오페이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를 활성화하게 되면 카카오페이로 들어갔을 때 다양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단 메뉴에서 전체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부분을 가시게 되면 배송이라고 있죠. 이 배송에 들어가시게 되면 택배를 집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약관 전체 동의할게요. 확인합니다. 방문 택배를 이용을 해서 택배를 집에서 보낼 수가 있죠. 요즘은 택배 보낼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택배 보내려고 일일이 우체국 가고 편의점 가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방문 택배 눌러주시면 보내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방문 희망일과 요청 사항을 쓰시고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박스 크기와 받는 사람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결제하기 누르시게 되면 바로 예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도 택배를 보낼 수 있고요. 직접 나가지 않아도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택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편의점 택배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이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 가셔서 키오스크에서 일일이 입력하시려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죠. 여기서 간단하게 편의점 선택하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물품 정보 받는 사람, 주소록을 입력을 하시고 결제하기 누르시면 편의점에 가셔서 바로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따로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죠. 자, 그 다음은 요즘은 ATM 출금도 많이 하시는데 깜빡하고 카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카카오페이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ATM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TM 출금 들어가시면 약관 전체 동의하시고요. 확인합니다. 여기서 출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면 바로 ATM기에서 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로도 간단하게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광고전화 차단이 있죠. 카카오톡과 상관없이 휴대폰으로 오는 광고 전화를 카카오톡에서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이 기능만 이용하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오는 광고 전화를 80% 이상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전 기능이 있죠.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는데요. 이 환전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최대 90%까지 환율을 우대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요즘은 이 보이스피싱에 도용된 계좌가 많이 이용되는데요. 이 계좌 지킴이를 이용을 해서 내 계좌가 도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좌 도용 여부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끼리는 간단하게 송금하고 받을 수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활성화되어 있고 내 계좌나 카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간편하게 송금하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은행 앱 실행하고 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내 계좌 잔액 보기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 놨던 계좌인데 거기에 예금되어 있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 계좌 잔액 보기를 이용하면 여러분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계좌가 개설돼서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나도 모르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계좌의 잔액들도 확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찾을 수도 있겠죠.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페이를 꼭 활성화하셔서 이런 다양한 편의 기능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약속을 잡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약속을 잡아야 할 경우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정확한 위치를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카오톡의 위치 전송 기능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 입력창에 좌측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지도 기능이 있습니다. 이 지도 기능을 선택하면 카카오 맵이 실행되고 정확한 위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지도 실행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 지도를 이동해서 중간에 있는 포인트에 원하는 위치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손가락 두 개를 터치해서 양쪽으로 넓히면 확대가 되는 것이고요. 손가락 하나만 이용해서 움직이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터치해서 위치를 바꾸시게 되면 중간에 있는 포인트 부분에 해당 포인트의 주소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한 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 경기장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 잠실 경기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움직여서 정확하게 만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부 주소가 다르죠. 그리고 같은 주소라도 상대방은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러 개의 주차장 중에 1주차장 쪽에 있는 올림픽 주경기장 입구 쪽에서 볼 겁니다. 그러면 터치를 해서 그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놨죠? 주소는 여기나 동일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까지의 거리는 굉장히 멀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넓은 공간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강 시민공원에서 보자고 할 때도 여기일지 알 수가 없죠. 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정확한 위치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정보 보내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해당 위치가 이렇게 바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그 지도를 바로 클릭해서 정확한 위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카오티를 이용을 해서 카카오티 택시를 바로 콜한 다음 그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까지 이동할 수 있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이동할 때 정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도 부분을 터치하시게 되면
이 지도가 바로 실행되고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 위치로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럴 경우에는 카카오 맵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카카오 맵이 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카카오 맵을 눌러도 바로 카카오 맵이 실행되지 않고요.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설치하시고 바로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아니면 카카오티를 이용을 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실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티 눌러서 또 설치를 하신 다음 바로 택시를 불러서 이동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카카오톡의 내부 지도 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정확한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송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 지도이기 때문에 카카오 내부 지도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내부 지도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시고요. 네이버 지도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자 전송할 때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정확한 위치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전송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에서 캡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방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할 경우도 있고 내가 따로 보관해야 될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 캡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하단 메뉴에서 대화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원하는 대화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대화방에 있는 말풍선을 캡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캡처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캡처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단에 있는 입력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캡처를 누르셔도 됩니다. 똑같은 기능을 제공해요.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처라고 나오고요. 캡처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터치하고 기다린 말풍선이 기본으로 캡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같이 캡처를 하고자 할 때는 원하는 부분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그 구역이 내가 터치한 구역까지 넓어지게 되죠. 자, 지금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말풍선부터 제가 마지막에 터치한 이 부분까지가 캡처가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둡게 나오고 캡처하는 부분만 밝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캡처한 구역을 늘리게 되면 그 말풍선으로 가서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 캡처 구역이 거기까지 확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 하단에 있는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 선택한 구역이 캡처가 돼서 내 스마트폰에 이미지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캡처를 해볼게요. 내려받기 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캡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전송 기능이 있죠. 전송 버튼 누르시게 되면 캡처한 내용을 전송할 상대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친구 중에서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 외부 공유를 누르시게 되면 문자 메시지로도 보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에 보시면 캡처 옵션이라고 있어요. 이 캡처 옵션을 누르시게 되면 캡처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이용해서 캡처할 수 있습니다. 캡처 옵션 누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변경 안 하면 지금 프로필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이고요. 모자이크를 주게 되면 상대방의 프로필 아이콘이 모자이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모자이크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고요. 그 옆에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원래 이게 아니죠. 그런데 불 뿜는 튜브라고 바뀌었죠.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보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은 카카오 프렌즈 아이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작위로 바꾸게 돼요. 그 대신 이름은 계속 바뀌는 상태가 되겠죠. 원하는 프로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경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저는 기본 배경인데요. 이 배경을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자, 그때 기본 배경을 터치하시면
지금 상태의 기본 배경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택 해제할 때는 선택 해제 버튼 눌러서 해제하시면 되겠죠. 캡처 옵션에서 기본 배경 바꾸는 메뉴가 나왔는데요. 기본 배경은 어떻게 바꾸죠? 우측 상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채팅방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죠.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일러스트 배경을 선택해서 원하는 일러스트로 바꿀 수도 있고 앨범에서 사진 선택할 수도 있죠.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사진으로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캡처할 때 이 배경 화면을 이런 기본 배경 화면으로 바꾸는 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카톡 이용하실 때 캡처할 일이 의외로 많은데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캡처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책갈피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화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특히 단톡방 같이 대화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 했던 대화에 대해서 다시 봐야 할 일이 있죠. 약속이라든지 예전에 했던 대화에 대한 내용에 답을 준다든지 이럴 경우에 예전 대화를 일일이 이렇게 올려서 찾아야 되는데요. 책갈피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다가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약속 장소를 다시 봐야 하는데 대화가 이미 많이 지나가서 한참 찾아야 됩니다. 이럴 때 책갈피를 설정하면 간편하게 다시 찾을 수가 있겠죠. 말풍선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책갈피 설정이라고 있어요. 책갈피 설정 선택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책갈피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대화한 내용 중에 어느 부분인가 책갈피가 설정이 됐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갈피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말풍선으로 바로 이동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간단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대화하는 말풍선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최근 말풍선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책갈피를 지정하면 대화 내용도 해당 책갈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말풍선을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답장이라고 있어요. 답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말풍선과 연동된 답장을 쓸 수가 있죠. 자, 답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전송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이렇게 말풍선이 나오는데요. 기존에 있던 말풍선하고 약간 다르죠. 위쪽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자, 이것이 내가 답장을 달아야 할 말풍선이 되겠고요. 이 아래쪽은 그 말풍선에 대한 내 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답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책갈피를 누를 필요 없이 원래 답장을 달고자 했던 위쪽에 있는 이 말풍선을 터치를 해주시면 그 말풍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어떤 말풍선인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답장으로 돌아가게 하면 다시 답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렇게 1대1 대화방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단톡방일 경우에는 대화가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답장을 찾기도 어렵고 상대방의 대화를 찾기도 어렵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많이 오고 가는 단톡방을 비롯해서 1대1 대화방도 예전 대화에 대해서 뭔가 내용을 쓰거나 찾아야 할 경우에는 책갈피나 답장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카카오톡의 예약 메시지 전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지금 바로 보내지 않고 잠시 후에 보내야 한다든지 또는 다음날 보내야 한다든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기억을 해놨다가 보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예약 메시지 기능은 미리 시간을 지정해 놓고 전송을 하면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채팅 창으로 들어와서 원하는 대화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하단 입력창 좌측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예약 메시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예약 메시지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메시지를 입력을 하시고 날짜를 지정한 다음 발송 대상에게 예약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죠. 메시지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오늘 방문 드리기로 한 IB96인데 1시에 뵙도록 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을 할 건데요. 요일부터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을 누르시고 오늘이 9일이면 내일로 날짜를 지정을 하시고요. 오전 오후는 터치해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오전 오후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0시쯤 전송을 하도록 할까요? 확인합니다. 그 다음 발송 대상이 있죠? 이 발송 대상도 눌러서 지금 현재 대화방 말고 다른 대화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화방에 들어와야 예약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꼭 그 대화방 말고라도 다른 대화방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송하고 알림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죠. 예약 메시지 전송이니까 메시지 전송한 다음 알림을 받아야 되겠죠. 미리 알림 눌러주시고요. 알림 받음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예약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예약했다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말풍선에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예약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예약 메시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약 목록복이라고 있죠. 이 목록복이 들어가시면 지금 대기 중인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 메시지를 발송을 했을 경우 발송 완료된 메시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예약 메시지를 발송을 할 때 대화방을 여러 군데에 다른 예약 메시지로 발송할 수가 있죠. 자, 그 경우 다른 대화방에서도 해당 예약 메시지를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화방을 들어갔어요. 여기서 플러스 누르시고요. 예약 메시지 누릅니다. 예약 목록복이 들어가면 아까 발송한 예약 메시지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예약 메시지는 어떤 대화방에서 전송을 해도 예약 메시지 목록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꼭 발송해야 될 메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약 메시지는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의 검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대화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도중에 검색을 해야 할 일이 있죠. 자, 그럴 때 홈 버튼 눌러서 밖으로 나간 다음 다시 브라우저 실행하고 해당 브라우저에서 검색한 다음 링크 복사해서 카톡으로 돌아오셔서 붙이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대화방 상태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단에 있는 입력창 우측 끝에 보시면 샵 버튼이 있죠. 이 샵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원하는 검색어를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 중에 제주도의 인구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창에 제주도 인구라고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해 볼게요. 제주도 인구라고 입력했죠. 검색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제주도 인구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 2023년 기준 67만 명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카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모든 것을 이 샵 버튼을 눌러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검색한 것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샵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에 유튜브라고 씁니다. 자, 유튜브까지만 써도 유튜브 바로가기라고 나오죠. 유튜브 바로가기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기에 유튜브 링크가 나오게 되죠. 유튜브 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실행이 되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카카오톡 마크가 보이게 되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IB96 검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IB96에 있는 강의 영상을 전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카카오톡 마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누구에게 전송할지 물어보죠. 자, 지금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보낼 거예요. 자,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메시지 입력창이 나오죠. 자, 메시지 입력창 터치하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메시지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나오고요.
채팅방 이동 버튼이 나오죠.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버튼이 금방 사라져요. 자, 이때는 하단에 있는 열린 창 버튼 누르시고요. 카톡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바로 이렇게 내가 전송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상대편은 이 영상을 터치하면 바로 해당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됩니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송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검색 기능과 유튜브 영상은 이런 식으로 전송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홈 버튼 누르시고 유튜브로 가시거나 또는 브라우저 실행해서 이용하지 마시고요. 간편하게 샵 버튼 이용하셔서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도 전송해 보도록 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대화 내용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예전에 나눴던 대화 중에 찾아야 할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 일일이 올라가서 찾지 마시고 간단하게 예전 대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 대화 중에 찾을 내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번 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이 흔들리게 되고 해당 단어를 표시해 주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위쪽을 검색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래쪽으로 검색을 하는 거죠. 아래쪽 검색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위쪽 눌러볼게요. 그러면 위쪽으로 검색을 해주죠. 또 위쪽 눌러봅니다. 그러면 없네요. 자, 이렇게 이 대화방에서는 이 단어는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대화방에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화를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검색할 수도 있지만 날짜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달력 모양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내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날짜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6월 달에 21일에 대화를 했고요. 자, 다음 달로 넘겨볼게요. 7월 달에는 없고 8월 달에는 1일, 7일, 9일, 10일, 11일에 대화를 했죠. 자, 이렇게 대화한 날짜들이 전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모르더라도 여기 있는 대화한 날짜를 보고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는 1일 날 했던 대화로 검색을 해볼까요? 확인합니다. 그러면 1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 요일이 나오게 되고 해당 대화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대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요. 1년 정도 지난 대화방은 대화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내가 찾아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찾아주도록 하세요. 요즘은 여행들 많이 다니시는데요. 카카오톡에서 기차를 예매하고 시간표 확인까지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기차를 예매하고 시간표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하시고요. 채팅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 코레일 기차라고 쓰시면 코레일 기차 채널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코레일 기차로 검색하시면 코레일 기차 채널이 나오게 되죠. 코레일 기차 채널을 친구로 추가합니다. 우측 상단에 친구 추가하시고요. 여기서 채널 추가합니다. 채널 추가가 완료됐죠? 그 다음 채팅 페이지로 오시게 되면 코레일 기차 채널이 나오게 되죠. 자, 코레일 기차 채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채널 메뉴 눌러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승차권 예매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 예매로 들어갑니다. 그 대신 카카오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 카카오로 간편 로그인 해줄게요. 그러면 카카오톡 아이디로 카카오티로 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로그인 합니다. 전체 동의하시고요. 동의하고 계속합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 정보를 사용한다고 하죠.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예매를 할 수가 있어요. 도착지를 부산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더워서 부산 해운대를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착지를 부산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부산역이라고 나오죠? 부산역 터치합니다. 기차역 나오죠? 기차역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기차로 2시간 34분 걸린다고 하죠. 저는 거주지가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역이 기본으로 뜨게 되고요. 그 다음 광명역, 수서역 여러 군데서 탈 수가 있고요. SRT나 KTX로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수원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짜 선택을 하게 되죠. 날짜를 21일로 지정을 하고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쯤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완료합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전부 나오고 가격도 전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상단에서 열차 선택을 해줄 수 있죠. KTX 새마을 무궁화 ITX 전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0시 47분 기차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일반실과 특실로 선택을 할 수 있네요. 지금 일반실은 매진이 되어 있습니다. 특실밖에 남아있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특실로 한다고 하면 어른 2명, 승객 타입 더보기 누르시고요. 어린이 2명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석도 선택이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창측과 내측 전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결제해 주시게 되면 결제할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카드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나 캐시카드 전부 가능하죠. 플러스 눌러서 카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등록은 간단하게 카드 번호만 입력하시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기차 예매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표도 전부 볼 수 있죠. 카카오톡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 없이 카카오톡에서 간단하게 열차를 예매해서 여행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